여러분, 잠시만 하던 일을 멈추시고 저와 함께 깊은 숨 한번 내쉬어 보시겠어요? 오늘 밤 모두가 잠든 그 고요한 시간에 여러분 혼자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손이 닳도록 일을 하는데 돈은 마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흘러가 버리는 걸까? 옆집 그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재물이 들어오는데 나는 숨이 차도록 뛰어다녀도 왜 늘 부족한 걸까? 집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분명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가슴이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무거워지는 그 느낌, 여러분도 혹시 그 느낌을 아시는지요? 저는 압니다. 그 마음을 너무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한때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제가 아직 풍수의 길에 깊이 들어서기 전 저는 매일 밤 작은 방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며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어떤 집은 가만히 있어도 복이 차오르고 왜 어떤 집은 아무리 채워도 늘 비어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평생을 걸었습니다. 한국의 산골짜기 작은 마을부터 도시의 화려한 아파트까지 수천 가정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부유하고 평안한 그 집들, 자식 잘 되고 부부 사이 좋고 건강까지 갖춘 그 집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한 가지 물건을 똑같은 한 자리에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말이지요. 그 물건이 무엇이냐고요? 황금도 아니고 비싼 부적도 아니고 보석도 아닙니다. 그저 한 줌의 하얀 소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엌 어딘가에 아무렇게나 두고 계실 그 소금 말입니다. 오늘 저는 그 비밀을 여러분께 그대로 전해드리려 합니다. 한 푼의 돈도 들지 않고 부적을 살 필요도 없고 무당을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천일염 한 줌과 제가 알려드릴 단 하나의 자리만 있으면 됩니다. 다가오는 2026년 병원년 화운이 본격적으로 문을 두드리기 전에 만약 여러분이 이 한 가지를 제대로 행하신다면 지난 3년간 막혀있던 그 답답한 재기의 흐름이 스스로 풀려나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시겠어요? 그리고 깊게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어 보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가만히 말해 보세요. 금전은 받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댓글창에 그 한 줄을 남겨주시는 분들의 이름을 저는 오늘 저녁 정성을 다해 향 한 자루 피우며 한 분 한 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자, 이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댁의 소금은 지금 어디에 놓여 있나요? 아마도 부엌 찬장 안, 아니면 식탁 위, 양념통 속, 그것도 아니면 싱크대 한켠에 그냥 봉지째 두셨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풍수 영상을 찾아보면 거의 모든 영상이 부엌이나 화장실, 현관에 소금을 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진짜 비밀의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거실의 동남쪽 모서리입니다. 그것도 그냥 동남쪽이 아니라 푸른 식물 화분의 바로 뒤편입니다. 처음 들으시기에 좀 낯설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먼저 소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실 소금은 반드시 천일염이어야 합니다. 햇볕과 바람과 시간이 함께 빚어낸 그 자연 그대로의 소금 말입니다. 정제염, 맛소금, 핑크솔트 같은 가공된 소금은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풍수에서 소금이 갖는 힘은 단순히 짠맛이 아니라 바다와 태양과 바람의 기운이 응축된 그 자연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가공된 소금에는 그 기운이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양은 한 줌 손에 가득 쥐었을 때의 분량 대략 100g에서 150g 정도면 됩니다. 너무 많으면 기운이 무거워지고 너무 적으면 흘러가는 제기를 잡을 힘이 부족해집니다. 딱 한 줌입니다. 담을 그릇은 가장 좋은 것이 유약을 바르지 않은 도자기, 즉 옹기나 질그릇입니다. 흙이 그대로 숨쉬는 그릇이지요. 그런 그릇을 구하기 어려우시다면 하얀 자기 그릇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투명한 유리, 금속 그릇, 그리고 플라스틱입니다. 유리는 기운을 가두지 못하고 금속은 차가운 기운을 내뿜으며 플라스틱은 인공의 죽은 물질이라 자연의 기운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릇과 소금이 준비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정화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단계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계, 소금을 작은 접시에 펼쳐놓고 새벽 햇살을 1시간 정도 받게 해주세요. 보통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의 햇살이 가장 좋습니다. 그 시간의 햇빛은 양기 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양기입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과는 전혀 다른 부드럽고 깨끗한 기운이지요. 그 빛이 소금의 결정 하나하나에 스며들면서 소금은 비로소 생명을 얻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는 보름달이 뜨는 밤이나 보름에 가장 가까운 밤에 그 소금 접시를 창가나 베란다에 하룻밤 두세요. 달빛은 음기 중에서도 가장 부드럽고 자비로운 음기입니다. 햇빛이 양의 기운을 채워주었다면 달빛은 음의 기운을 채워줍니다. 양과 음이 함께 깃든 소금이라야 비로소 균형을 이룬 진짜 풍수의 소금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 그 소금을 그릇에 옮겨 담기 전에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천지신명님, 저희 가정에 평안과 풍요를 허락하소서.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저 진심을 담아서 자신의 목소리로 이 한마디를 소금에게 들려주세요. 소금은 듣습니다. 소금은 압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모든 것은 듣고 압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그 자리에 소금을 놓는 일입니다. 그 자리는 거실의 동남쪽 모서리 푸른 식물 화분의 바로 뒤편입니다. 식물의 높이는 30cm에서 50cm 정도가 가장 좋고 그 화분 뒤에 어른의 눈높이보다 낮은 나무 받침대 위에 그릇을 올려두시면 됩니다. 동남쪽을 정확히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휴대폰의 나침반 기능을 켜세요. 그리고 정북 쪽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135도 정도 되는 지점이 바로 동남쪽입니다. 이곳을 풍수에서는 손궁이라 부릅니다. 8개의 궤 중 손괴에 해당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왜 하필 식물의 뒤편이어야 할까요? 풍수에는 복장불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은 감춰두어야지 드러내 보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금 그릇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에 떡하니 올려두신다면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에 닿게 됩니다. 그 시선들이 무의식 중에 소금에 닿게 되면 소금은 본래의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식물이 마치 병풍처럼 시선을 가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릇을 놓으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릇의 입구는 반드시 위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제기를 받아들이는 자세이지요. 둘째, 뚜껑을 꽉 덮지 마세요.
그저 얇은 노란색이나 흰색의 비단 천 한 조각으로 살짝 덮어두세요. 숨을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그 소금 위에 작은 동전 하나,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동전을 살짝 올려두세요. 금이 수를 생하는 오행의 이치에 따라 동전이 소금의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릇을 놓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조용히 3번 이렇게 외워주세요. 이 소금이 우리 집에 탁기를 거두고 맑은 재물의 기운이 동남쪽으로부터 흘러들기를. 단순하지만 강력한 주문입니다. 3번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왜 부엌이 아닌가? 왜 화장실이 아닌가? 왜 현관이 아닌가? 왜 하필 거실의 동남쪽인가? 이제 그 이유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동남쪽이 손궁이기 때문입니다. 손궁은 후천 8궤에서 바람을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흐름입니다. 돈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옛 중국 사람들은 이 자리를 재위, 곧 재물의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재물을 끌어들이고 또 재물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두는 자리이지요. 여러분 댁의 동남쪽 모서리는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여러분 가정의 재물 통로, 그 입구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동남쪽이 아침 해를 가장 먼저 받는 자리라는 점입니다. 새벽 6시부터 9시 사이 동남쪽 창문이나 벽에는 가장 순수한 양기가 비쳐듭니다. 소금과 이 새벽의 양기가 만나면 양의 에너지가 2배로 활성화됩니다. 부엌이나 화장실은 어떨까요? 그곳은 늘 습기가 차고 음기가 머무는 곳입니다. 같은 소금이라도 동남쪽 거실에 둔 소금과 부엌이나 화장실에 둔 소금은 완전히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 이것이 정말 핵심입니다. 토와 목과 손, 이 3가지 기운이 만나 삼합을 이루어 재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바닷물이 햇볕에 증발하여 남은 결정체, 즉 오행으로는 토에 해당합니다. 흙은 무언가를 저장하고 품어주는 기운이지요. 재물을 모아두는 창고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리고 푸른 식물은 목입니다. 자라나고 뻗어나가는 생명의 기운이지요. 동남쪽은 손방, 즉 목의 기운이 다스리는 방향입니다. 토가 재물을 저장하고 목이 그 재물을 키워내며 동남쪽이 그것을 끌어들이는 완벽한 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바닷물이 햇볕에 마르면 소금이 남고 그 소금을 흙으로 빚은 그릇에 담아 자라나는 푸른 식물 곁에 해가 가장 먼저 닿는 동남쪽에 놓는다는 것. 이것은 자연이 1000년, 10,000년 동안 보여준 가장 자연스러운 풍수의 이치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거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갖는 의미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거실을 명당이라고 부릅니다. 가정 안의 가장 큰 마당이자 손님을 맞이하는 사랑채와 같은 곳이지요. 부엌은 돈을 쓰는 곳입니다. 음식을 사고 만들어 먹고 소비하는 공간입니다. 화장실은 풍수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자리로 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소금을 두는 것은 그 빠져나감을 막아주는 정도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거실은 다릅니다. 거실은 돈을 끌어들이고 만들어내고 자라게 하는 공간입니다. 진짜 재물을 부르고 싶으시다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자리가 아니라 새로 들어오게 하는 자리에 그 핵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비법을 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비법을 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소금을 두어도 만약 다음 5가지 실수를 저지르신다면 그 소금은 오히려 제기를 흩뜨리는 도구가 됩니다. 첫 번째 실수, 소금에 하루 전에 햇빛이 그대로 비치게 두는 것입니다. 새벽의 부드러운 햇빛은 소금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지만 한낮의 뜨거운 햇빛은 오히려 소금의 연기를 태워버립니다. 동남쪽 거실이라 해도 직사광선이 8시간 이상 내리쬐는 자리에 그릇을 두시면 안 됩니다. 식물 화분이 그늘 역할을 해주는 자리, 즉 부드러운 자연광이 은은하게 닿는 그 자리가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실수, 소금 그릇을 현관문이나 큰 창문과 정면으로 마주보게 두는 것입니다. 문과 창문은 기가 가장 강하게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만약 소금이 그 통로의 직선 위에 놓이게 되면 막 들어온 제기가 채 자리 잡기도 전에 다시 밖으로 밀려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동남쪽 모서리의 안쪽, 문이나 창문과 직선으로 연결되지 않는 자리, 살짝 비스듬히 가려진 그 모서리에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 소금이 굳어지고 축축해졌는데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소금이 굳어진다는 것은 소금이 이미 그 집의 탁기를 가득 빨아들였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빨아들일 수 없을 만큼 가득 찬 스펀지와 같습니다. 그 상태로 두시면 이제 소금은 빨아들이는 일을 멈추고 오히려 그 안에 가두어둔 탁한 기운을 다시 내뿜기 시작합니다. 보통 6개월에 한 번 정도 갈아주시면 좋지만 그 전에라도 상태가 안 좋아지면 즉시 교체해 주세요. 헌 소금은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거나 깨끗한 흙에 묻어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예입니다. 네 번째 실수, 소금 그릇을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세탁기 같은 전자제품 근처에 두는 것입니다. 전자제품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자파, 즉 인공의 어지러운 기운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이 인공의 기운은 자연이 만들어낸 소금의 순수한 에너지를 흩어버립니다. 어떤 전자제품과도 최소 1m 반 이상 떨어진 자리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 소금 그릇을 만지게 두는 것입니다. 동남쪽의 그 소금 그릇은 여러분 가정의 비밀스러운 보물입니다. 오직 여러분 가족의 기운만을 응축하고 키워가는 자리입니다. 만약 손님이 그것을 만지거나 심지어 누군가에게 그 자리를 알려주기만 해도 외부의 다른 기운이 섞이게 되어 그동안 쌓아온 에너지가 흩어집니다. 가능하다면 그 자리에 대해 가족 외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만지게도 두지 마세요. 그 침묵, 그 비밀, 그것 자체가 풍수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동남쪽 거실의 그 비밀의 자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만 보조적으로는 현관과 부엌, 화장실에도 작은 소금 그릇을 두실 수 있습니다. 현관의 소금은 들어오는 탁기를 거르고 부엌의 소금은 음식의 기운을 정화하며 화장실의 소금은 빠져나가는 제기를 막아줍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세요. 그것들은 모두 보조입니다. 중심은 오직 하나, 동남쪽 거실 모서리, 식물 뒤에 그 자리입니다. 자, 이제 가장 깊은 이야기를 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솔직한 고백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동남쪽에 그 소금 그릇이 아무리 정확하게 놓여 있다 한들 그것 자체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소금 그릇은 그저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을 바꾸도록 해주는 하나의 계기일 뿐입니다. 진짜 풍수는 그 소금 알갱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풍수는 여러분이 매일 그 그릇 앞에 허리를 굽혀 정성과 감사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바로 그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풍수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의 거울입니다. 소금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 그릇과 그 자리를 정성스레 대할 때 비로소 풍수는 깨어납니다. 소금은 여러분께 세 가지 큰 가르침을 줍니다. 첫 번째 가르침, 소금이 왜 그토록 탁한 기운을 잘 빨아들이는지 아시나요? 답은 이것입니다. 소금은 자기 안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결정 자체가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 무수한 빈 공간이 있어서 그곳으로 외부의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너무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원망, 시기, 후회, 미련, 두려움, 욕심, 그것들이 마음의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어떻게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있겠습니까? 가득 찬 잔에는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두 번째 가르침. 소금이 왜 그렇게 강한 정화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소금은 자기 자신을 녹일 줄 알기 때문입니다. 물에 닿으면 소금은 사라집니다. 자기 모습을 고집하지 않고 물에 녹아들어 물 자체가 됩니다.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짠 기운이 모든 것을 정화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진짜 부유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시나요?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어우러지며 세상의 흐름에 자기를 녹여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 자존심, 그 모든 단단한 껍데기를 내려놓고 부드러워질 줄 아는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 흘러들어옵니다. 세 번째 가르침. 소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한 줌의 소금은 사실 수십만, 수백만 개의 작은 알갱이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 알갱이 하나하나는 바다에서 햇볕에 몇 달 동안 천천히 말려지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마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햇볕과 바람과 시간이 인내심 있게 빚어낸 결정체이지요. 재물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그 부는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진짜 부는 매일매일 한 알갱이씩 작은 정성과 작은 선행과 작은 인내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비우고 녹이고 쌓는 것, 이것이 소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의 진짜 비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빠진 채로 그저 동남쪽에 소금을 놓는 것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이 문득 떠오릅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셨지요. 저는 이 말씀이 풍수의 본질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부자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만을 정성스레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그 동남쪽의 소금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묵묵히 갈아주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한 가지씩 무거운 것을 함께 흘려보내세요. 묵은 원망 하나, 묵은 후회 하나, 묵은 시기 하나, 소금이 새 것으로 바뀔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도 한 겹씩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풍수입니다. 여러분께 작은 수행 하나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단 3분이면 됩니다. 그 동남쪽의 소금 그릇 앞에 잠시 앉아보세요. 눈을 감고 한 손을 가슴에 가만히 얹어보세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세 마디를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 마디. 오늘 저를 화나게 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누구든 좋습니다. 직장 상사이든 가족 중 한 사람이든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이든 그저 그 한 사람을 떠올리고 용서한다고 마음속으로 말씀해 주세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마디, 오늘 저를 후회하게 한 일을 놓아드립니다. 어떤 실수든 어떤 어리석은 선택이든 그것을 붙잡고 있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흐르는 강물에 그 후회에 작은 잎사귀를 하나 띄워 보내듯 그렇게 가만히 놓아주세요. 세 번째 마디, 오늘 제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큰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한 끼 식사, 맑은 공기 한 모금, 누군가의 다정한 한마디, 무사히 흘러간 하루, 작은 것 하나를 떠올리고 그것에 마음 깊이 감사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 세 마디를 매일 밤 그 소금 그릇 앞에서 외워보세요. 처음 일주일은 그저 입에서만 도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한 달이 지나면 그 말이 가슴에 닿기 시작합니다. 석 달이 지나면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씩, 정말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달이 지나 소금을 새 것으로 바꿀 즈음에는 여러분은 이미 예전의 여러분이 아니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풍수가 만들어내는 진짜 변화입니다. 통장 잔고의 변화 이전에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비로소 통장도 바뀝니다. 마음이 그대로인데 통장만 바꾸려 한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저는 여러분께 내일 당장 큰 돈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고 약속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 허리를 굽히고 그 동남쪽의 모서리에 소금 그릇을 놓으신다면 내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실 때 여러분의 가슴이 아주 조금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발걸음이 아주 조금 더 단단해져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아주 조금 더 부드러워져 있을 것입니다. 정말 조금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큰 강물도 한 방울의 작은 물에서 시작됩니다. 거센 바람도 가벼운 한 줄기 숨결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데려다 놓을 것입니다. 2026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병오년, 화의 기운이 극히 왕성한 해입니다. 불은 양면적인 기운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태워버릴 수도 있고 여러분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오롯이 여러분이 오늘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금은 본질적으로 수와 토의 기운을 함께 가진 물질입니다. 그리고 수와 토는 바로 2026년 병오년의 강한 화 기운을 다스리고 균형 잡아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동지가 오기 전, 즉 12월 22일 이전에 동남쪽에 그 소금 그릇을 정성스레 자리 잡아 두신다면 그 한 줌의 소금이 다음의 한 해 동안 여러분을 보호하는 부드러운 방패가 되어 줄 것입니다. 강한 불기운이 여러분을 태우려 할 때 그 소금이 조용히 균형을 맞춰줄 것이고 그 불기운을 오히려 따뜻한 화로의 불로 바꾸어 여러분 가정에 풍요를 데워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구절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도 이 한 구절만은 잊지 말아주세요. 비우면 채워지고
놓으면 돌아옵니다. 소금처럼 맑게, 소금처럼 겸손하게 비우지 않으면 채워질 자리가 없습니다. 놓아주지 않으면 다시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소금처럼 맑게 어떤 탁한 기운도 자기 안에 오래 머물지 않게 흘려보내며 소금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이 두 가지만 마음에 새기신다면 여러분 인생의 풍수는 그 어떤 부적이나 풍수 도구보다도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자비가 가득하시기를, 여러분의 손에 풍요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빌어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창에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그 한 가지 근심을 적어주세요. 돈에 관한 것이어도 좋고, 자식에 관한 것이어도 좋고, 건강에 관한 것이어도 좋고, 한 사람과의 풀리지 않는 관계에 관한 것이어도 좋습니다. 그저 그 한 가지, 가장 무거운 그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저는 한 분 한 분의 글을 모두 읽겠습니다. 단 한 줄도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저는 그 근심들에 대한 답이 될 또 하나의 비법을 우리 조상님들이 천년의 세월 동안 묵묵히 지켜온 또 다른 풍수의 지혜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이 평생 기다려온 바로 그 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부디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과 알림종을 함께 눌러주세요. 재기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지금 다음 한 걸음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가정에 무사 평안이 가득하기를 합장하며 인사 올립니다.